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개그계 대부입니다. 김학래 씨 반갑습니다. 개그계 대모죠. 네, 이성미 씨 반갑습니다. 오상진 씨 반갑습니다. 김정서 씨 반갑습니다. 임정희 씨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귀여운 푸들 권진혁 씨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오늘 비타민 좋은 말씀 주실 명의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박동일 교수님 그리고 전혜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권진혁 씨는 이제 아픈 건 아니고 건강하게 살을 뺀 거죠? 아, 그럼요. 아니, 나는 예뻐져서. 아, 그래요? 예, 예. 권진영 씨 살 빠지니까 진짜 이순아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왜 그러세요? 어디서 만나 했더니 저기 남자 배우 있잖아요. 노주현 선생님. 아유, 노주현 선생님. 대장 내시경 검사자 10명 중 4명 대장 용종. 전체 인구 10명 중 7명 갑상선 결절. 가임기 여성의 40에서 50% 자궁 근종. 10대 청소년과 20, 30대 청년층의 대장 용종 발생률 최근 3년 사이 급상승. 남녀노소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 암의 씨앗이 되는 내 몸의 불청객 혹. 하지만 이 혹들 과연 모두 암이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몸속의 혹은 제거해야 하는 혹일까? 그냥 둬도 되는 혹일까? 혹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삶과 죽음 사이. 메디컬 스캔들 생과 사 지금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받았어? 엄마 너무 적게 받은 거야. 이가 많은 거야. 소변인가요? 이 자식 더럽게 손에 다 묻히고. 아이 근데 엄마 때문에 아침부터 뭔 고생이야. 맞아. 무슨 아프지도 않은데 건강검진을. 이것들이 받으려면 받지. 다들 이따 봐요. 다녀오세요. 신년을 맞이하여 가족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은영 씨네 가족. 뜻밖의 결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혹입니다. 제 몸에 혹이요? 가족 모두 몸속에 혹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된다. 용종이요? 결절이요? 낭종이요? 근종이요? 그 이름도 다양한 은영 씨 가족의 혹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 각 장기의 벽은 상피, 점막,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까지 모두 5개 층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종양, 즉 혹은 어느 층에서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 그 종류를 나눌 수 있다. 괜찮은 겁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게 용종이에요. 용종이요? 큰데요? 첫 번째, 주로 대장이나 위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히 듣게 되는 혹, 용종이다. 용종은 상피, 즉 점막의 표면에서 사마귀 모양으로 볼록 튀어나오는 종양인데 내시경 검사 시 육안으로 발견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여기 이게 근종이라는 건데요. 네? 근종이요? 한편 자궁 근종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혹, 근종. 근종이란 근육 중에 생기는 종양을 말한다. 용종과 달리 겉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점막 아래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만 있어 육안으로 알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최근 초음파 내시경이 발달하면서 혹의 크기, 내용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이것은 근종 발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 동그란 게 보이시죠? 저는 겁나요. 이게 낭종이에요. 어머. 낭종이요? 다음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물혹, 즉 낭종이다. 표피에 고무풍선처럼 투명하게 발생하는 물주머니로 육안으로도 쉽게 감별이 가능하다. 내용물 대부분은 인체에서 나오는 액체, 반골체 물질이다. 하지만 낭종에는 기생충의 유충, 세균,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가 매우 드물고 이것을 제외한 일반 낭종은 대부분 우리 몸에 전혀 위험하지 않다. 아, 다행입니다. 위험하지 않대요. 징그럽지만 위험하진 않대요. 췌장, 간, 갑상선, 난소, 무릎 등에 주로 생기는 낭종은 몸뿐만 아니라 얼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예? 얼굴에도요? 어디에? 이것이 바로 30, 40대 여성에게 많이 보이는 비립종이다. 비립종. 모낭에서 생기는 낭종으로 암으로 전이되지 않는 대표적인 양성 종양이다.
결절이 보이네요. 네네. 결절이요? 성대? 무서운데요. 결절은 세포들이 뭉쳐져서 딱딱하고 작은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으로 성대, 폐, 갑상선에 주로 보이는 혹이다. 이 모든 혹은 그 상태에 따라 위험도를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가장 최악의 경우인 암, 그리고 앞으로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마지막으로 암은 아니지만 혹 자체만으로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이다. 혹이 발견되면 각종 검사를 통해 그 위험도를 파악, 제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다음 중 혹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전체 인구의 70%가 갑상선에 혹이 있고 가임기 여성의 절반이 자궁 근육에 혹이 있다니까 무섭습니다. 좋습니다. 박 교수님, 왜 생깁니까, 이 혹? 대부분의 혹은 아직 그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여기저기서 혹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노화와 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유전자의 돌연변이 생긴 것들이 차곡차곡 축적이 되게 되겠죠. 또 세포가 노화되면 이상한 물질을 자꾸 분비해서 암이나 혹 같은 걸 자꾸 생길 수 있게 그렇게 자극을 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유독 그 혹이 잘 생기는 뭐 체질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건가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비만한 분들일수록 이렇게 혹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무도 안 웃는데 왜 본인이 웃으세요? 김숙이 웃었어요? 김숙 정도예요. 지방세포에서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나 아니면은 그런 성장 촉진 인자들이 분비가 돼서 자궁이라든지 유방이나 대장에 그런 종양이나 혹들이 많아진다고 하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 열심히 노력해서 체중을 감량하면 그런 것들의 위험성이 감소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다음 중 혹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라는 아까 문제가 화면에 나왔죠. 나왔었죠. 1번 혹의 모양, 2번 혹의 크기, 3번 혹의 색깔, 4번 혹의 개수입니다. 자, 쓰세요. 자, 과연 몇 번일까요? 그냥 검사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드세요.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쁜 사람은 얼굴값하고 못생긴 애들은 꼴값 된다고. 혹이 못생기면 그게 좀 안 좋은 혹으로 이렇게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오상희 씨 같은 경우는 예쁜 혹. 네, 김학래 씨 같은 혹은? 바로 내쳐야죠. 모양을 그렇게 따져요. 뭐든지 형님, 형님도 모양 따지시니까 머리 심으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갑상선에 좀 혹이 있어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었는데 그때 혹이 얼마 정도 이상 커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교수님, 정답 있을까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모양, 크기 다 관련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5cm 이상이 되면 암일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요. 2cm보다 작으면 암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또 혹이 암은 아니더라도 크기가 너무 커지면은 주변 장기를 눌러서 뭔가 증상을 일으키고, 혹이 클수록 내부가 괴사돼서 출혈 같은 게 일으켜서 그게 임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장 용종 사진이죠? 지난주에 제가 절제한 그 용종 사진들인데요. 브로콜리 모양 혹도 있고, 약간 돌출되면서 옆으로 넓게 퍼지는 평평한 그런 종양도 있고, 겉으로 봐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튀어나와 있지도 않고 그냥 그 질감만 약간 이상한 그런 아주 진단하기 어려운 그런 혹도 있습니다. 포프리 영감 혹 있잖아요. 얘들은 바깥으로 나와 있는 혹이었잖아요. 그럼 이 혹 같은 경우에는 양성이었을까요? 악성이었을까요? 그것도 크잖아. 크잖아, 얘는. 제가 그 영감님 진찰을 안 해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혹을 갖고 오래 장수하셨잖아요. 추측건데 아마도 그런 림프관 같은데 물혹, 낭종이 생기고 그게 점점 내부에 물이 차면서 커져서 그렇게 생명의 지장이 없는 그런 양성 혹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제거했다고요? 제거 안 해도 된다고요?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거 수술이요? 가족들 몸에 생긴 다양한 혹들 제거해라 하지 마라 각기 다른 진단을 처방받는데
혹의 상태와 발병이 된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혹 대처법. 과연 무엇은 제거해야 하고 무엇은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뭐래? 아, 나 방금 혹 뛰었대. 뭐? 그쵸. 혹 내시경 하고 뛰었다고. 나면 뛰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대장 내시경 중 대장 용종이 발견된 아빠. 대장 용종의 80%는 5에서 10년 후 무조건 암으로 변하는 선종. 나머지 용종도 크기가 큰 경우 암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에서 발견하는 즉시 무조건 제거. 그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치료 원칙으로 한다. 대장 용종은 평소 식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용종이 잘 생기는 대장 환경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번 용종을 떼어낸 사람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앞으로 대장 내시경 꾸준히 해야지 뭐. 아, 당신은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난 그래도 안심이야. 열에 7분 있는 거라고 마음 놔도 된다고 그러네. 갑상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져 생기는 혹, 갑상선 결절. 아, 육안으로 티가 나는데요? 대개 여자가 남자보다 네. 3배에서 4배 발생률이 높아 여성 질환이라는 인식이 높지만 성인 60에서 70%에서 발견된 정도로 남녀 모두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다. 하지만 그 결절이 악성일 확률은 5% 이하로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드물고 잘 자라지 않거나 자라는 속도도 매우 느리기 때문에 1년 단위의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 등 혹의 변화를 지켜보는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대체적인 치료법이다. 하지만 경과 관찰 중 혹이 3cm 이상으로 커지거나 결절이 딱딱하고 울퉁불퉁 불규칙한 표면을 보이는 경우, 또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는 현상이 보이면 갑상선 암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일명 거북이암. 갑상선 암은 발전 속도가 느려 평소 검진만 잘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행이다. 맞다, 엄마. 그 저번에 검사에서 나온 가슴 혹? 그건 뭐래요? 그거 그냥 물혹이래. 걱정할 필요 없대. 유방에 생기는 혹은 유방 조직에 물이 차서 생기는 낭종. 호르몬 불균형으로 유선과 섬유질이 비대해지는 섬유종 등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 없는 양성종양이다. 초음파, X선 촬영 등 각종 검사로 양성인 것만 판단되면 특별한 제거술을 하지 않고 이후 꾸준한 추적 검사만을 권고한다. 그나저나 나는 그냥 다 놔둬도 된다는데 얜 시집도 안 간 애가 자궁의 혹? 그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상태로는 괜찮대요. 가임기 여성의 40%, 건강검진을 받는 여성의 50% 이상에서 발견된다는 자궁 근종. 자궁 근육세포에 생기는 가장 흔한 양성종양으로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발병 부위가 자궁인 만큼 임신 여부와 관련지어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궁 내부가 아닌 근육층에 생긴 3cm 이하의 작은 근종은 착상을 방해하지 않아 임신하는 데 큰 무리를 주지는 않는다. 이처럼 3cm 이하의 별다른 증상이 보이지 않는 자궁 근종은 특별한 치료 없이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관찰하는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그 크기가 클 경우 극심한 생리통, 요통, 빈혈 등을 유발하고 임신 시 조기 출산이나 사산의 비율을 높이기 때문에 결혼 및 출산을 앞두고 있는 20, 30대의 여성은 특히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그 위험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너 왜 그래? 아들이 뭐 있나 보이나요? 어떤가요? 크기가 1cm가 넘어요. 아무래도 뭐라는데? 수술해야 된대요. 다 드러내야 된다고. 뭐? 다? 여기서 문제! 이 장기에 1cm 이상의 혹이 생기면 무조건 이 장기 자체를 절제해야 한다는데 여기서 이 장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김한 선배님 예전에 그 대장 내시경 하실 때 용종을 제거하신 적이 있으셨죠? 예, 비타민에서 바로 3개인가 제거했어요. 그게 몇 년 전? 그거 한 1년 반? 1년 반? 네. 궁금한 게 그 혹들이 옆에 있는 혹이 생기게끔 영향을 주는 일은 없나요? 그건 굉장히 의학적인 질문이신데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기에 혹이 생겼으면 그 토양 자체가 그런 혹이 잘 생길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중요한 것이 그 식생활이라 그런 생활 습관들, 과음하고 또 흡연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어서 용종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노력을 해서 그런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재발률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옛날에 그냥 삼겹살에다 입에 당기는 거는 그 고기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엄청 먹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거의 야채, 채소로 다 먹고 짜장면 짬뽕은 그냥 뭐 사업이시고 양장피 이런 걸 많이 먹어요. 양장피 알아요? 알죠. 아는구나. 난 짜장 짬뽕밖에 모르는 줄 알고. 근데 그런 혹도 혹시 유전이에요? 아버지가 있으면 자식이 있고 뭐 이렇게 유전되나요? 대장암의 경우에는 그런 유전적인 영향이 35%. 또 환경적인 것이 65%. 그래서 유전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식생활이나 여러 가지 비만이나 뭐 이런 생활 습관이 굉장히 더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장기에 혹이 생길 경우에는 혹의 크기가 1cm만 넘어도 무조건 장기 전체를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장기는 무엇일까요? 자, 어렵습니다. 장기를 통째로 절제를 해야 된다니까 너무 무거운데. 자, 쓰신 분부터 볼게요. 권진영 씨, 맹장? 이게 다 드러내야 된다며요. 근데 다 드러내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맹장 얘네들 좀 허접하잖아요. 뭘 허접해요. 쓸개를 떼어내버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나쁜 걸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전체를 드러내서 혹시 옛날 어른들이 이런 쓸개 빠진 놈 그게 여기서 나온 거 아닐까. 우와, 이게 정답이면 정말. 이게 정답이면 정말. 김학래 씨, 직장. 네, 저는 직장 이거 뭐 회사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암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약도 못 쓰는 게 췌장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1cm가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1cm들 있는 혹들을 그냥 내비둬도 되는데 그만큼 위험한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췌장. 교수님, 이 가운데 정답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자, 드세요. 자, 정답은 뭔가요? 예, 정답은 쓸개. 진짜? 틀린 말은 아니네요. 아니 진짜? 예, 담낭이 하는 일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차곡차곡 저장해 놨다가 지방을 소화시켜야 할 때 담즙을 장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는 역할이 유일하게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장기와는 달리 1cm만 돼도 미련 없이 떼어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직장도 하셨고 12지장도 하셨는데요. 거기는 내시경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5cm, 10cm, 심지어는 10cm 가는 혹도 암이 아닌 게 확실하면은 요즘에는 절제를 내시경으로 종양만 오려내고 그런 치료를 하는데요. 불행히도 아직까지 담낭 내부로 들어가는 내시경은 없습니다. 얼굴이나 이게 피부에 뭐 이렇게 용종이나 나면은 육안으로 확인이라도 되는데 야, 담낭에 1cm짜리 뭐 배를 갈라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교수님들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자가진단법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교수님 첫 번째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 환자분은 겉으로 봐도 오른쪽 목에 종괴가 크게 만져졌던 할머니셨습니다. 엑스레이와 CT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갑상선 종괴의 크기가 커서 기도가 왼쪽으로 눌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갑상선의 혹이 9cm가 넘어서 기도가 좁아져서 이렇게 갑상선 종괴가 크면 호흡곤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자가진단법이 저희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식을 삼킬 때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혹은 가족 중에 갑상선 암 환자가 있다. 변성기도 아닌데 목소리가 변했다. 말할 때 숨이 차오른다. 머리나 목 부위에 과거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 있다. 5가지 문항 중에 2가지 이상이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갑상선 검사,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뭐 2가지 이상 포함되는 분 있어요? 문항에? 임정희 씨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셨고요. 한 5년 전에. 근데 이제 목을 많이 쓰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건지 목소리가 좀 오늘도 조금 깔깔하긴 한데. 근데 임정희 씨가 검사를 안 받아봤으니까 네. 여기서 한번 교수님 직접 진짜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잠깐만 나와주세요. 보시면 요 세 개의 구조가 만드는 삼각형 사이가 갑상선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그리고 요 아래쪽까지 그리고 바깥쪽까지 해서 이 날개 모양에 해당되는 양쪽 옆을 다 촉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침을 한번 꿀꺽 삼켜보셔서 혹시 움직여지는 결절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임정희 씨 괜찮아요? 예, 만져지는 거 없습니다. 아, 다행히? 네. 두 번째는요, 돌처럼 딱딱해진 유방이에요. 40대 초반의 여자 환자분이었었는데 유방의 결절이 만져지는데 혹시 암일까봐 병원에 가기 무서워서 차일피를 미루다가 너무 늦게 오신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자분을 봤을 때는 이미 오른쪽 유방 전체가 유방암이었었고 피부에까지 유방암이 침범이 돼서 피부가 붉게 발적이 되어 있고 습진처럼 이렇게 딱지, 가피가 떨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역시 5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반드시 유방에 대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왼쪽 가슴을 검사를 하신다고 한다면 왼쪽 손을 이렇게 머리 위로 올려서 보시는데요.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500원짜리 동전 크기 모양으로 원을 그리십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가시는데요. 유방의 결절이나 암은 피부에도 생기지만 깊은 곳에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을 그리실 때 약하게 그리고 강하게 압력을 주면서 골고루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신 이후에 유두를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잡고 상하 좌우로 움직여서 분비물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피 같은 분비물이 나오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 사례는 1000개의 혹을 가진 사람도 있다. 보시는 게 울퉁불퉁한 게 전부 다 혹이거든요. 주로 대장에 생기는데 저 병을 갖고 있으면은 치료 안 하면 100% 다 대장암이 걸리게 됩니다. 정상 상태라면 장 상태가 그냥 깨끗 밋밋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와, 수천 개나 됩니다. 뛰어내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자라 신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혹. 그렇다면 혹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없다. 대부분 무증상인 종양은 혹이 자라지 않는 한 먼저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직 정기 검진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 혹을 발견하는 대표적인 검사법은 바로 내시경. 특수한 카메라를 통해 신체 여러 장기를 관찰할 수 있는 내시경 검사는 관찰 부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조직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위장, 식도, 12지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위 내시경. 대장, 직장을 검사하는 대장 내시경. 담낭을 확인하는 담도경 등 종류도 다양하다. 내시경 검사가 늘어나면서 한국인 암 발생률 1, 2위인 위암, 대장암을 조기 발견하는 경우도 늘었다. 그렇다면 내시경 검사는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을까? 국립암센터에서는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위내시경은 4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너무 일찍 했군요. 대장 내시경은 50세부터 5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단, 대장 내시경의 경우 대장암 가족력이 있으면 10년을 당겨 40대부터 검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빈혈, 체중 감소, 혈변 등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겼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검사해야 한다. 혹을 검사하는 두 번째 방법, 초음파 검사. 복부 깊숙이 있어 내시경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간, 담낭 검사, 크기가 작아 잘 만져지지 않는 갑상선 검사, 그리고 자궁 검사 등에 주로 쓰이는데 표면에 위치한 혹을 보는 데 유리하며 무엇보다 환자가 편안하게 검사할 수 있다는 게 초음파 검사의 가장 큰 장점. 또 최근엔 내시경 끝에 초음파 장치가 달려서 내장 속 구조를 보다 정밀히 검사할 수 있는 초음파 내시경과
췌장암이 의심될 때 바로 주사를 찔러 조직 검사를 하는 초음파 유도 미세 침투 입술까지 다양한 검사법이 발달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검진을 위해 환자 본인의 올바른 준비가 중요한데. 야, 먹자. 고추장 불고기네. 먹겠습니다. 먹고 싶어. 맛있게 먹자. 엄마, 나 이거 쌀밥으로 바꿔줘. 현미밥.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나 다음 주에 대장 내시경이란 말이에요. 아, 나 이렇게 소화 안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된대요. 야, 너 이거 다 먹어. 나 다 먹는다. 빨리. 내시경 제대로 하는 법. 첫 번째, 음식을 가려라. 그렇죠. 내시경 12시간 전 금식은 기본. 검사 3일 전부터 소화가 어려운 자극적인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저래서 힘든 거예요. 검사는 뭐 특히 간단한데. 대장 내시경의 경우 현미, 검정살 등의 잡곡, 그리고 수박, 포도, 참외와 같은 씨가 있는 과일, 미역, 김, 미역, 다시마, 단단한 섬유질 채소 등을 삼가야 한다. 두 번째, 관장약은 4리터 이상 마셔라. 저게 힘들지, 저게 힘들어. 엄마가 탔어. 또 마셔야지. 맛은 어때요? 맛이요? 요즘 새로 나온 것은 먹을만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진짜 맛없어 이거 진짜. 네? 아이, 참아. 많이 선생님 먹었어요. 다 먹으라고 했다며. 마셔. 쭉쭉쭉. 쭉. 그렇지. 사실은 저거 못 먹어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나 싫어한다. 그렇죠. 보통 다음날 오전에 내시경 검사를 할 경우 검사 전날 밤 10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관장약을 마시게 되는데 덜 마시면 장이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아 검사 자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4리터 이상의 관장약을 꼭 마셔야 한다. 세 번째, 수면 내시경은 신중하게 선택하라. 최근 통증이나 불쾌감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면 내시경을 선택한다. 하지만 고통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정신적, 신체적 컨디션에 따라 수면 내시경을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다음 중 수면 내시경을 받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자, 보셨지만 검진만 제때 하면 정말 악성 종양을 다 막을 수 있다고 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받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네. 1번 간경화 환자, 2번 천식 환자, 3번 고혈압 환자, 4번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 자, 받아도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쓰세요. 몇 번일까요? 아니 저는 수면 내시경을 다 받아도 되는 줄 알고 저도 있었어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하나, 둘, 셋, 드세요. 그건 병은 아니잖아요. 그냥 상대방이 좀 괴로울 뿐이지. 상대방이 죽죠. 예, 우리 선생님이 좀 귀마개 같은 거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출제자의 의도가 코 고는 사람에게 초점이 안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예. 오래 살다 보니까 예, 촉수만 늘었네요. 그래요. 예. 이 녹화하기 전에 우리가 검사를 할 때는 위만 했어요. 예. 근데 그때 내가 코를 무지하게 골았대. 의사가 혀를 내두르고 나왔대요. 아, 진짜? 김종서 씨 역시 간경화. 별로 관계 거의 다 간경화 아니면 코 고는 사람. 교수님, 정답이 있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고혈압 환자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혈압이 높은 분들은 혈압약을 복용하고 아, 혈압을 약 충분히 먹고? 떨어뜨리고 난 후에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진정제 자체가 간에서 해독이 돼야 됩니다. 간 경변이 와서 이런 간의 해독 작용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해독을 못해서 이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천식은 이미 숨쉬기가 불편한 분이지 않습니까? 기관지의 경련 때문에. 그런데 그분한테 진정제 주사를 하게 되면 이 호흡이 더 어려워집니다. 딴 거 다 이해되는데 코 고는 거. 코 고는 거. 심지어 김학래 씨는 코를 고시는데. 수면 받았어요.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자는 동안에 코를 걸다가 갑자기 숨을 멈추죠. 그런 분에게 진정제 주사를 놓고 깊이 잠을 재우면은 수면 무호흡증이 와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깨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숨이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드시 알아둬야 할 혹에 대해서 진실과 거짓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문제를 드리면 OX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성미 씨 갑니다. 자, 문제 주세요.
모유 수유 중에 가슴에서 혹이 만져지면 모유 수유를 끊어야 한다. 하나, 둘, 셋. 끊어야 한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모유 수유 중에 만져지는 혹은 대부분 수유를 한 후에 저지 유방에 남아 있어서 뭉쳐지는 전유종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유방이 큰 여성은 유방에 잘 걸린다. 하나, 맞춰도 그렇고 안 맞춰도 그렇고. 셋 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유방암은 유선 조직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유방암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유방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맥주를 과다 복용하면 유방암이 생긴다. 하나, 둘, 셋. 아니겠지. 아니겠지. 그럼. 권진영 씨는 술을 안 드시죠? 예, 술을 안 해요. 전혀 주위에도 술 드시는 분 없고. 네, 그냥 저희는 폭식만 해요.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진짜요? 네.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맥주에 들어있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피토에스트로겐이 유선 조직을 과자극해서 유방암의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심해지면 위암이 된다. 하나, 둘, 셋. 오. 네, 정답은 X입니다. 오늘 전멸이야. 이 궤양은 단기간의 약물 치료로 완치가 되는 그런 병입니다. 처음에 위암이었는데 궤양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감별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양성 궤양이 암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야, 오늘 전멸이네. 그냥 세 분 남았어. 문제가 어려워요. 김종석 씨가 갑니다. 자, 문제 주세요. 갑상선 약을 복용하던 사람이 임신할 경우 약을 끊어야 한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오늘 전멸이야. 어떻게 이러지? 오히려 갑상선 호르몬제 양을 늘려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태아의 뇌신경이나 장기 조직을 발달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의로 복용하시던 갑상선 호르몬제는 절대 끊어서는 안 됩니다. 정반대로. 임정희 씨 갑니다. 문제 주세요. 위에 생긴 혹은 즉시 제거해야 한다. 하나, 둘, 셋. X. 왜요? 그러니까 오늘 과정에서도 봤듯이 제거해야 될 혹이 있고 안 해도 관리만 잘해도 되는 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결과를 보고 제거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바꿀 같아요. 기회 한번 드릴게요. 바꾸시겠어요? 아니야. 1박 2일이야? 뭘 자꾸 바꿔? 교수님,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대장 용종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인 반면에 위 용종은 선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또 위 용종은 이렇게 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먼저 해서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런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용종을 제거하면 됩니다. 예. 네. 자, 내 몸의 불청의 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내려주실까요? 혹은 건강 지킵니다. 혹이 발견되는 그 순간부터 그동안 해왔던 나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다면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8. 위험한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들 오늘 다 건강하시는 분만 나와서 뭐 걱정은 안 됩니다만. 비타민에서 딱 1년 됐더라고요. 유방암 수술한 지. 그리고 다시 가서 이번에 검사하면서 녹색 카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는 나름대로 되게 건강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계속 퀴즈를 틀리면서 뭔가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을까 봐 지금 두려워서 걱정이 많이 돼요. 내 몸의 불청객 혹 오지 마시옵소서. 몸속에 자리 잡은 혹들 꼼짝마. 스타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병원 검사가 지금 시작된다. 오늘 여기서 위 내시경 검사한다고 알고 왔습니다. 초음파 검사 몇 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에 뭐 혹 달려있나 안 달려있나. 병과 더불어가는 세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다면 나쁜 혹이 아니라면 친구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싫어. 너무 혹 싫어. 깨끗하고 건강한 위를 기대하면서 라커의 장은 튼튼하다. 옆머리 아무 이상 없길 바라며 힘차게 출발. 기계만 살짝 올렸을 뿐인데 위험한 악성 혹부터 지켜봐도 되는 양성 혹까지 혹들 긴장해라. 그러니까 이거 힘든.
아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한 3cm만 더 올려주면 안 될까? 내가 이따 밥 살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평소 생활 습관, 가족력, 흡연, 음주 등을 파악.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소장입니다. 아, 예, 선생님. 저 오늘 소중하게 담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보통 이 나이 때 되면 애기 초음파 보러 오는데 저는 혹 보러 와요. 해야죠. 수기 누나랑 그만 놀고 오랜 짝들 좀 찾으세요. 얘기를 만드세요. 두 번째, 복부 초음파. 복부 초음파를 이용하여 간내 낭종, 신장의 물혹이나 결절 등을 확인한다. 세 번째, 갑상선 초음파. 초음파를 이용하여 갑상선 및 주변 기관의 이상이나 갑상선 결절을 확인한다. 자, 이게 유방 검사일 거예요. 네. 보겠습니다. 뭘 다 보여달라 그랬더니 네 번째, 유방, 골반 초음파. 초음파 검사를 통해 유방의 혹, 자궁근종이나 혹 등을 확인해 본다. 뼈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선생님? 교수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네 번째, 폐 CT 검사. 폐 종양을 포함한 흉부 X선 검사에서 관찰되지 않는 폐 질환을 확인할 수 있다. 아니, 수면인데요. 잘 자야지. 자신만만 오상진 잠시 후. 검사 끝나셨어요. 여기 어디야? 별에서 왔나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잠시만요. 오배님 얼굴 좀 가리고 가실게요. 소중하게 담아주세요. 앞돌기 수선화예요. 침 흘릴 것 같아요. 잠시 후. 뭐 이렇게 정확검진하는데 비비를 많이 발랐어. 조금 뭐 먹어야 된다고 계속 뭐 찾아다니고 갔는데 설렁탕이나 한 그릇 먹어야겠네. 갑자기 해장해야 돼. 모자른 거야 아주. 육즙 넣어. 정말 걱정 없이 숙면을 취하는 희망내. 여기서 이렇게 잠자면 감기 들잖아. 진짜 만화영화에 나오는 오늘의 분들인데. 하이라이트 위 내시경 검사. 내시경을 입과 식도를 통해 삽입하여 위 12지장까지 관찰하며 오늘 검사 끝. 수면제가 세죠. 어질어질하네요. 잠이 좀 덜 깬 것도 같은데 그래도 몸이 가볍네. 권진영 씨. 권진영 씨 안 좋아요. 사업이나 방송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여기저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출연자들에게 몰표를 받은 권진영. 과연 그녀의 운명은? 욕했지, 내 욕했지. 욕은 아니고요. 혹이요. 12시간 공복에 위장까지 훤히 보여주는 검사에도 흔쾌히 응해준 비타민 스타들. 혹시나 하고 받았던 검사에서 혹하고 레드카드를 받을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일단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김하나 씨는 정말 잘 주무시네요. 그러방들은 코를 잘 보시네요. 어떻게 나는 자러 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자는 사오정 같았어요. 되게 쪼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검사 받은 것처럼. 힘들었다고요. 권지영 씨, 보통은 애기 사진들 보러 오는데 네, 저는 혹을 보러 왔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뭐 의사 선생님도 여성이 이제 35이 넘어가면 오히려 출산을 해야 건강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빨리 가서 애를 만들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35 넘으셨어요? 곧 40이에요. 교수님 첫 번째 카드는 어떤 색깔이면서 혹은 몇 개나 있는 분이십니까? 네, 이분은 놀랍게도 몸속에 혹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깨끗해. 그래서 완벽한 그린 카드들입니다. 교수님, 이런 분들이 10분 가운데 몇 분이나 있나요? 작은 낭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자, 이건 나다 싶으신 분. 저 같습니다. 아, 왜요? 왜? 체중 감량이 되면은 혹도 없어진다면서요. 네. 그럼 저는 많이 없어지고 그렇네. 그렇게 따지면 오상진 씨도 운동 하나 많이 해서 싶어요. 살도 많이 빼셨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예전에 술, 담배를 조금 했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이제는 안 하는데요. 저는. 근데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너무 없으면. 위험한 너무 겁니까? 깨끗하면 아니면- 위험한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깨끗한데 상식적으로 위험할 수가 없지 않나요? 이제 하나가 발견되면 그게 조심히 살면 되는데. 적으세요. 왜요? 신고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다 끊었어요. 진짜로. 밖에 나가는 것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서태지 씨랑 스키장 갔잖아요. 그거 한번 갔다. 자, 첫 번째 그린 카드. 몸에 혹이 하나도 없는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자, 깨끗해요, 깨끗해요, 정말. 그냥 왔으면 좋겠다. 자, KBS 첫나들이 오상진 왔으면 좋겠다 지나가네요. 자, 1년 전에 비타민 오지도 말아라. 이성미 씨 나갑니다. 나도 김학래 아니야. 씨, 묵묵히 나 아니야. 바라보고 나 아니야. 나도 김학래 씨. 아니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거부하고 있고요. 이성미 씨, 대결과 절로 가, 절로 가. 오상진 기대합니다. 지나갑니다. 권진영, 권진영 나다. 씨 행복 지수가 높다. 권진영, 하나, 둘, 셋. 난가봐. 진짜? 모미의 재산이라는 김종서 김종서 씨 지나가고요. 다시 오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멈추나요? 순간매를 끄는 오상진. 눈이 크다. 하나, 둘, 셋. 본인이 기대했어. 김학래 씨 기대하나요? 김학래 씨. 아니 원래 뭐 잠깐 기대하네요. 서 있지도 않아. 아니 권진영. 난가봐. 그런가 봐. 난가봐. 권진영. 하나, 둘, 셋. 예. 김종서 씨. 김종서 씨. 김종서.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맞습니다. 이 형 나이가 뭐 어떻게 돼요? 비밀입니다. 근데 노화랑 혹은 관계가 많다 그랬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권진영 씨보다 띠동갑으로 많아요. 진짜요? 저희가 검사한 갑상선, 폐, 위, 간, 담낭에서 한 개의 혹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더구나 건강 상태에서도 흡연이나 음주도 전혀 안 하시고 아주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요. 근데 다만 위내시경에서 약하지만 만성 표재성 위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극적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김종수 씨 또 다른 별명이 생겼네요. 김무혹 씨. 김무혹 그게 없어. 업술무.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집에 더 안 나가려고요. 이제. 게임만 하고. 집에서만. 김종서 탈출! 자, 이제 남으신 분은 김학래 씨, 이성미 씨, 오상진 씨, 권진영 씨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의외로 오상진 씨가 그림 받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 이게 이런 기분이네요. 예. 너무 부럽습니다. 난 진짜 김종서 씨가 나갈지는 몰랐어요. 왜? 약해 보이잖아요. 약해. 나는 할 줄 알았어. 그리고 되게 반듯하게 살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렇죠. 좀 배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인관계가 기분 좋게 혹 0개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몇 개인가요? 다음은 10개입니다. 아니, 교수님, 근데 이게 연계 갔으면 한 두세 개 가야죠. 바로 10개면은 카드 색깔은 뭔가요? 적은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레드카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그린 이렇게 다음에 있는 거야? 바로. 아니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10개가 뭐 퍼져서 10개인지 한 부위에 10개가 종합적으로 딱 있는 건지. 한 장기에 몇 개의 혹이 같이 있어서 10개로 체크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옐로우인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린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또 레드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옐로우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까는 거 좀 편안하게 녹색부터 쭉 깝시다. 예. 불안해. 자, 열개. 바로 혹 10개. 레드카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자, 위험입니다. 위험. 한 부위에 여러 개씩 발견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 굉장히 표정이 담담합니다. 이성미 나 아니야. 이건 나 난 아니야. 아니다, 난 아니다. 김학래 씨도 쳐다도 안 보고 있고요. 안 봅니다. 아예 안 보세요. 나는 뛰어냈거든. 기도하십니다. 김학래 씨 기도하고요. 어쨌든 한 곳에 10개가 있다니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오상진 씨 오상진 얼굴빛이 씨. 어두워졌어요. 멈추나요? 아니야. 가고 있습니다. 나야? 권진영 나야. 나 운동했어. 나 운동했어 아니야. 상관없어. 근육 붙으면 속도 붙었을 수도 있죠. 이성미 씨 안 봐요. 네. 김학래 씨랑 이성미 씨는 아예 카드를 안 봅니다. 외면하고 기도하고요. 있어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김학래 씨. 하나, 둘, 셋. 다시 가기 시작. 우세요. 울어요. 자, 오상. 야, 자, 이게 표정 관리 안 돼요. 이게 딱 쓰면. 하나, 둘, 셋. 불어요. 권진영. 나야? 불어. 하나, 둘, 셋.
난난 줄 알았어. 혹이 많아요? 난 난 줄 알았어요. 나 혹 없는데? 이게 또 저쪽으로 가야지 어떻게 이쪽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거 참 이상하네. 한 사람만 맛보는 거지. 선배가 혹 10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게 뭐가 있어. 아니 근데 권진영 씨는 갑상선에 낭종이 3개, 유방에 낭종이 5개, 그리고 유방에 결절이 2개. 그래서 총 정말 많이 10개가 모았네요. 있었습니다. 우선은 갑상선 초음파 사진 살펴보시면 네. 3mm 미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좌측 유방에 있는 저건 결절인데요. 5mm가 조금 넘더라고요. 이런 양성 결절도 3%에서 악성화 변화를 하기 때문에 1년 뒤에 유방 초음파 추적 검사하시면 됩니다. 유진영 씨. 네.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빨리 아기부터 한번. 예. 선수로 지금 혹을 10개 모았으니까. 여기까지 하나 데리고 가면 되겠네요, 혼수. 그러니까 지금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너 관리 잘해서. 권진영 탈출! 자, 이제 남은 분은 김학래 씨하고 이성민 씨하고 오상진 씨입니다. 약간 느낌이 이게 한 분 한 분 줄 때마다 여기가 약간 고백성사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혹부리 영감처럼 생겼어. 아니 근데 아니 선배가 그 혹을 그렇게 가지면 좋겠어. 아니 근데 사실은요 저희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오상진 씨 있으니까 되게 마음이 안 좋아요. 네, 좀 씁쓸하네요, 예. 오상진 씨. 근데 아니, 녹색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좋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오상진 씨는. 막상 그냥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앉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녹화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눈이 쑥 들어갔어요? 다음 분은 폐에 결절이 3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옐로우 카드 드리겠습니다. 옐로우 카드는 뭐. 예. 제가 옛날에 찍어보니까 결절이 하나 있었어. 그래요? 지난번에 저기 비타민을 살 적에 폐에 하나 있다고 얘기를 살짝 들었었거든요. 예. 뭐 꿔드려요? 아니요. 자, 폐결절 3개 발견된 옐로우 카드 주인공 누굽니까? 그래도 주인이니까요. 뭐. 오상진 씨 지나갔고요. 자, 오늘 분명히 내 이성민 씨, 폐에는 한계가 이건 됐어. 있었다. 지나가. 필요 없다고. 김학래 씨는 나인 것이다. 기도하십니다. 쳐다볼 수가 없나 봐요. 바로 김학래. 바로? 하나, 둘, 셋. 이성민 씨, 난 아닐 것이다. 오상진. 남자들 중에 하나. 근데 폐결절 3개인데 권진영 씨보다는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개밖에 없으니까. 김학래 씨, 하나, 둘, 셋. 아니었어요. 자, 이미 한 개 알고 알고 계신 하나, 둘, 셋. 어우 사람 좀 놀래키지 마. 다시 오상진 씨한테 옵니다. 그래, 레드보단 그냥 주의. 그래. 오상진, 하나, 둘, 셋. 자, 근데 반가워하진 않네요. 아니 권진영보다 더 얼굴이 달라졌어요. 당황스럽네요. 아니 담배 끊은 지 진짜 3년이 당황스러워. 됐다고 했는데. 아니, 근데 폐결절이 3개였고 갑상선에 낭종이 5개여서 총 8개의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많이 모았구나. 보통 갑상선 초음파는요. 결절이나 낭종이 세로로 길거나 경계가 불분명하면 악성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행히 오상진 씨의 낭종은 가로로 길고요. 경계가 명확하고 내부가 아주 균질한 음영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양성 낭종입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폐결절이 있기는 하지만 크기가 6mm 미만으로 작고 35세 미만의 비흡연자이고 특별한 가족력이 없기 때문에 폐암이나 이런 악성 질환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년 동안 1년 간격으로 폐CT를 추적 검사하셔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검사 자주 받으면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기회에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또 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미래 부인에게 한 말씀. 예. 건강한 폐와 갑상선으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상진 탈출! 자, 이제 남으신 분은 KBS 희극인실의 대부 대모입니다. 네. 이성민, 김학래, 이성민 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여기까지 난 남아 있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레드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게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래 뭐가 남아있는지 모르잖아. 뭐 지금 이 프로그램은 사람이 그- 정신이 나갔어. 예, 예.
이번에는 위험을 뜻하는 레드 카드 드릴 건데요. 레드. 네, 이분의 혹은 알파라고 개수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거는 뭐죠? 알파는 뭐야? 정확하게 세기가 좀 어려워서 그만큼 많았습니다. 하지만 뭐 악성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위험이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사람을 애간장을 녹이게 만들어. 그래도 발표해주면 되지. 그래도 안다는 게 어디예요, 선배님? 아니 이거 알기 전에 죽겠다니까? 악성이 아니라고 하니까 알파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로하지 마세요. 이미 마음은 병들었어요. 이거 왔다 갔다 근데 두 분이 두 분한테 막 뭐라 그러시면 안 되는 게 박은영 씨는 골다공증에서 매우 위험 나왔고요. 은지원 씨는 알코올 중독에서 레드카드 받았어요. 네. 두 분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뭐라 네.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예. 자, 과연 지금이라도 이제 알아서 개선하면 되십니다. 알파의 주인공, 레드카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자, 먼저 흡연을 꽤 오랫동안 했고 네. 이제는 차이니스 레스토랑 CEO로 대성하신 김학래 선배님 지나갔습니다. 1년 전 비타민을 통해서 암을 알게 됐고 정말 다행스럽게 암을 고친 이성민 씨도 역시 지나갔습니다. 김학래 씨 앞을 향합니다. 김학래 씨. 하고 계십니다. 구두. 정말 초조하실 거예요. 목소처럼 김학래 씨. 들었어요. 하나, 둘, 셋! 뭐야? 다시 오고 있어요. 다시 야 왔어. 꺼져! 자, 이성민. 하나, 둘, 셋! 아, 정말. 나 진짜. 표정이, 와, 정말. 정말 매면하십니다. 자, 야, 이 진짜 웃으면 안 되지만, 왜 안 가? 자, 웃으면 안 됩니다. 이성민. 하나, 둘, 셋! 미안합니다. 또 위험이야? 미안합니다. 나 진짜 안타깝다. 일단은 먼저 김학래 씨 카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비타민 나올 때마다 내가 제일 나쁘려니 이 각오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보다 더 나쁜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어 그런 사람이. 김학래 씨 카드 색깔은 뭡니까? 양호주의 돌아갑니다. 매우 위험도 있습니다. 있고요. 꽤 양호. 긴 시간 동안 위험. 흡연을 했기 때문에 매우 위험. 저도 옐로우 정도 예상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나는요 내 몸에 완전히 폐기되는 건 줄 알았어. 아니 분명히 몇 년 네. 전에 검사했을 때 결절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나는 제가 몸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고. 그래요? 식이요법, 운동 일주일에 3일 이상 꼭 하고. 아 시끄러워! 교수님 정말 솔직한 교수님. 사실 저도 김학래 씨가 오늘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는 유일한 흡연자여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혹은 한 개만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제 간의 낭종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물혹이 하나 발견됐고요. 이런 물혹은 아주 드물게 감염이 생기긴 하지만 거의 무증상이고 악성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렇죠. 종합적인 다른 검사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 폐만 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심장을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심장의 관상 동맥에 석회화 침착이 발견이 됐습니다. 동맥 경화증이 온 것인데요. 아무래도 금연을 시급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목표 5개피 이하로 줄여서 점점 끊는 거. 네. 좋습니다. 김학래 씨 탈출! 이성민 씨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오늘 또 역시 위험이 아 나왔습니다. 이거 뭐 좋다고 뭘 자꾸 일로 오라 그래. 교수님 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의 낭종이 1개, 갑상선의 결절이 1개, 갑상선 낭종이 4개, 그리고 유방의 결절이 1개. 여기까지 아마 알고 계셨을 것 같고요. 펫CT에서 결절이 1개가 있긴 했는데 그 외에 염증성 결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8mm 정도 되는 크기의 결절이 6개월 전 사진에서는 한 10개였어요. 근데 요번에 검사한 거에서 19개 정도? 9개 정도가 많아졌고 제가 알파라고 드렸던 이유는
2, 3mm짜리는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알파라고 드렸었는데 다행인 거는 암이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염증성 결절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6개월 사이에도 결절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염증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호흡기내과 전문 진료는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출연자 중 유일하게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체크하셨더라고요. 운동도 안 하고 정말 밥도 요만큼 먹어요. 토끼처럼. 거의 안 드시죠? 개인적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이혜정 선생님, 은지원 씨, 이성민 누나 이렇게 3명을 묶어서 좀 운동 패키지를 한번 시켜보고. 근데 운동하면은 피곤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힘들잖아. 하고 나면 피곤해요. 운동하면 힘들지 않아요? 피곤해, 그치? 네, 그럴 바에 좀 더 자는 게 낫지. 네, 이성민 씨, 제발 좀 이상한 핑계 대지 마시고 올해부터는 운동하겠다라고. 저희 아는 의사 선생님과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친절하게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탈출!